이제 무서우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서 확 넘어가고 또 혹은 확 짧아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손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어느 정도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웨지라는 클럽이 이렇게 공 밑을 파고 들어가서 누워서 맞으면은 백스핀이 먹겠죠. 스핀이 먹고 공이 맞고 그룹을 타면서 스핀이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공을 맞히고 약간 이렇게 앞스핀을 먹인다면은 훨씬 더 런이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항상 쳤을 때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쳤을 때마다 항상 꼭 짧다, 좀 짧게 떨어진다, 런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백스핀 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이 그룹을 많이 태우시는 거죠. 이걸 반대로 앞스핀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앞스핀을 먹이는 방법은 백스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릴리스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릴리스를 좀 해주셔서 그냥 말 그대로 헤드만 보내는 거죠. 손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헤드만 보내면은 공이 알아서 핀 쪽으로 굴러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크게 액션을 취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클럽이 쉽게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내가 막 허리를 돌리고 손목을 유지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자신 없으시다 하시다면은 최대한 손목을 좀 살짝 사용하셔서 헤드만 먼저 보내는 이런 느낌도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방향이 뭐 틀어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백스윙을 이만큼씩 들어서 이렇게 스윙했을 때는 당연히 커브가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방향이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틀어질 때는 왜 그러시냐면 이렇게 손목을 썼을 때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덮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헤드가 내 손보다 앞에만 두는 거고 짧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살짝 그냥 끊어치는 느낌으로 팔로우스를 그렇게 크게 가지 않고 헤드만 먼저 보낸 거기 때문에 공이 그렇게 도망갈 일이 없으세요. 일단 먼저 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가장 평평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프로치, 그냥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굴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띄웠을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굴리는 어프로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보통 3대7 비율로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공이치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두시면 되고요. 그 체중은 왼발에 7, 오른발에 3.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핸드 퍼스트를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로프트 각을 생각보다 많이 눌러줘야 내가 굴릴 수 있는 의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핸드 퍼스트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탑볼도 치고 손목도 풀려받고 몸도 일어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에서 가장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프로치를 쓰면 어드레스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냥 불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릎을 좀 더 구부리세요. 무릎을 좀 더 구부리고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좀 찾으시고 그 채를 좀 짧게 잡기도 하죠. 짧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릎을 좀 더 구부려서 조금 더 낮은 자세를 만드시는 거죠. 낮은 자세를 만들어서 이 상태를 계속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릎이 보통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훨씬 더 낮은 자세를 만들고 치다 보면 훨씬 더 안정되게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프로치만 잡으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뒷땅을 치기도 하고 탑볼을 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드레스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드레스 세팅부터 잘 해놓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은 굴리는 상황이니 확실하게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두고 스탠스는 좁혀주시고요. 이때 체중은 약간 왼발에 두시고 중요한 거는 컨택이죠. 어떻게 맞춰내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손목을 쓰지 말아라. 손목을 쓰지 말고 어깨 움직임으로만 치고 손목을 쓰지 않고 밀어줘라.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목을 쓰지 않는다기보다 손목을 덜 쓴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손목을 덜 쓴다. 이렇게 필드에서는 우리 연습장에서만큼 잔디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이 컨택이 잘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든 임팩트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경직된 상태에서 너무 뻣뻣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이러니까 정확한 타점도 나올 수가 없고 정확한 임팩트도 나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손목을 살짝 써주시는 거예요. 살짝 써주시고 그대로 내려놓기만 한다. 팔로우 스루는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손목만 살짝 꺾고 그대로 헤드만 떨어뜨려 놓기만 해도 공은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목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손목을 쓴다 그러면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헤드가 확실히 닫혀서 올라가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굴리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오픈이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공 아래를 치게 될 거고, 당연히 이 클럽 밑동을 치게 되니까 탑볼을 치거나 아니면 손목을 과하게 써서 실수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오른손목에 살짝 힌지를 주셔서 헤드가 닫히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헤드를 닫히게 올려주고 그대로 헤드만 떨어뜨려 놔도 공은 알아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꺾었다가 들었다가 놓기만 하면은 공은 알아서 굴러갈 거고, 알아서 탄도가 만들어지고 컨택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어깨를 뻣뻣하게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힘을 줘서 가다 보면은 리듬도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핸드퍼스트도 많이 하고 공이치도 오른발에 뒀으면 오른손목을 확실하게 꺾어서 헤드가 닫혔는지 체크를 하고 닫히도록 손목을 써주고 그대로 헤드만 놓기만 하면 공은 알아서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는 자기만의 감각이거든요. 손목을 쓰지 말아야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사용을 하셔서 채가 빠져나가게끔만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리와 원하는 탄도 그리고 원하는 샷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오른손목이 힌지를 줘서 헤드가 닫히도록 올려주시고 그냥 그대로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또 이렇게 되면은 실수도 적어지고 또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으세요. 어프로치가 정말 불안하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살기 같은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어프로치는 진짜 난 이거 뭐 떨어뜨리는 것도 어렵고 손목도 어렵고 뭐 다 어렵다 싶으시면 피칭을 잡으시고요. 피칭 웨지를 잡으시고 이 힐 있죠. 자, 여기가 토우라 그러고 여기가 힐이라 그러는데 이 힐 쪽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힐 쪽을 살짝 들고 가까이 쓰신 다음에 어드레스는 동일하고요. 손목만 최대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손목이 눌려져 있었다면 최대한 세워서 가까이, 그래서 뒤에 힐이 들리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토우로 때리는 거죠. 이 토우 쪽으로 때리면은 자, 세워놓고 퍼터처럼 밀다 보면 지금 약간 탑볼이 맞았는데도 실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클럽이 지면에서 낮게 다니기 때문에 탑볼이라든가 뒷땅이라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최대한 힐을 들고 가까이 있어서 손목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선 그냥 그대로 들었다가 퍼터처럼 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린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손목을 써서 어떻게 클럽을 떨어뜨리고 컨택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손목 자체를 세워놓고 가까이 서서 어깨로만 퍼터처럼 지나가게 치면은 그냥 대충 쳐도 실수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고 컨택이 되게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드 나가서 잔디가 많이 없거나 모래가 좀 많고 이런 상황에는 어드레스가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저는 손목을 무조건 세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피칭뿐만이 아니라 58도나 샌드 웨지 52도 같은 걸로 잡았을 때도 불안하면 저는 손목을 세워요. 그러면은 확실히 더 어깨를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나시니까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기가 쉬워지게 돼요. 손목을 세우고 그대로 밀어주는 100m 이내에 어프로치 샷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남은 거리가 70m 정도 됩니다. 70m 정도 거리를 잡으면 보통 피칭, A, 샌드 중에 원하시는 클럽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클럽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으세요. 자, 공이치는 가운데에 두시고요. 가운데에 두고 왼발을 살짝 오픈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스핀을 좀 더 매기겠다 싶으면은 손을 공보다 조금 뒤에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팔이 약간 쪼여진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손을 공보다 뒤에 두면 로프트가 아무래도 좀 더 누우니까 좀 쪼여진 느낌이 나시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헤드가 손목 움직임 없이 그대로 일직선을 들었다가 내려올 때
허리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헤드페이스가 많이 돌지가 않고 닫히거나 열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더 쓰면서 회전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원하는 방향에 떨어지고 원하는 거리에 맞추기가 또 훨씬 쉬우시거든요. 손을 공보다 뒤에 두고 왼팔이 쪼여진 느낌을 유지해서 그대로 몸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컨택 그리고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거리를 맞추기가 쉬우실 거예요. 러프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손목을 눌러서 힘을 쓰기보다는 손 자체를 뒤에 두고 여기서는 최대한 완만하게 어깨 회전으로만 했다가 내려올 때도 회전으로만 때리셔야 돼요. 아까는 손을 뒤에 두고 팔이랑 몸이 같이 갔다면 이때는 무조건 어깨 회전만 하시는 거예요. 어깨 회전만 해주고 내려올 때도 허리 회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러프에서 공이 박히지 않고 쉽게 빠져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프로치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를 이렇게 몸을 많이 오픈해 놓고 치는 분들이 계세요. 몸을 완전히 이제 타겟 쪽으로 보고 이렇게 서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픈을 했다 보니까 궤적 자체가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자꾸 잡아 빼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러다 보면은 당기는 샷이 나오다 보니까 클럽이 못 따라와요. 일단 채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웨지라는 특성상 일단 헤드 무게가 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떨어뜨려 놔줘도 그냥 공은 알아서 맞고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샷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샌드 웨지를 잡고 예를 들어 56도, 58도 샌드 웨지를 잡았다고 한다면은 런 비율이랑 탄도 비율이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5대5, 52도 같은 경우에는 3대7, 그리고 피칭 같은 경우는 2대8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어프로치를 하실 때 그린 계산을 잘 안 하세요. 그냥 타겟 저기 홀컵만 보고 저 홀컵 쪽에만 가까이 붙여야지만 생각하고 어디 떨어뜨릴지는 계산을 안 하시거든요. 꼭 항상 어디 떨어뜨릴지 계산을 해주시고 그린 가까이 가셔가지고 어디 쪽에 경사가 있으며 어디 쪽으로 흐를 건지 예상을 하고 떨어뜨리는 랜딩 포인트를 꼭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어프로치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클럽이 이 52도 클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떨어뜨릴 지점이 정해졌으면 오른손목만 살짝 꺾어서 헤드 무게만 느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떨어뜨리기만 해도 공은 알아서 굴러갈 거고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탄도 3, 런 7 이렇게 5대5 이렇게 비율을 정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클럽마다 달라요. 샌드 웨지나 58도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비율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5대5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떨어지는 지점이 5고 굴러가는 게 5예요. 그러면 52도를 잡았을 때는 떨어뜨리는 지점이 3이고 탄도가 나오는 게 3, 떨어지는 지점이 3, 그런 다음에 나머지 7은 굴러가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내가 뭐 샌드 웨지가 편하면 샌드 웨지로 계속 하시면 되고 만약에 52도가 편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근데 각자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지점과 굴러가는 양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피칭이면은 확실히 더 탄도보다는 런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런이 발생이 되게끔 낮게 굴려버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지라는 클럽이 그래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52도나 피칭, 샌드 웨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떨어뜨리는 지점이 어떤 클럽을 잡았을 때 더 많이 컨트롤이 잘 되고 어떤 게 더 편한지 먼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58도를 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런도 런이지만 탄도도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스핀도 조금 먹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5대5 비율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핀과 내 공 사이의 거리에 딱 절반인 중간 지점에 떨어뜨려서 핀까지 갈 수 있는 런을 계산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보시다시피 샌드나 58도 같은 경우에는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가다가 스핀이 먹어서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도를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탄도는 어느 정도 좀 좁고 굴러가는 양이 적을 거기 때문에 거의 5대5 비율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2도 같은 경우에는 낮게 띄워서 또 낮게 굴러가는 양이 또 더 많아지니까 그 굴러가는 계산이 3대7, 떨어지는 지점이 3, 굴러가는 게 7. 아까보다 확실히 더 런이 더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탄도를 높이 띄워서 스핀을 계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굴려서 확실하게 홀컵 쪽 가까이 붙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굴리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칭이나 52도를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샌드 웨지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2도랑 피칭은 거의 쓰지 않으시고, 그래서 52도랑 피칭을 사용해 보면 훨씬 더 편하게 홀컵을 가까이 붙일 수 있고 어프로치도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그린 상황을 좀 보시면 거의 평평한 라이예요. 평평한 라이기 때문에 경사를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중간 정도부터 약간 내리막성이에요. 좀 내리막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런이 당연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떨어뜨리는 지점이 예를 들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가속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뜨리는 지점과 굴러가는 양을 비례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어디 떨어뜨리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상이 되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라이를 보셔야 돼요. 이 중간 지점쯤 와서 어디로 흐를 것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것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것인지, 이걸 좀 예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서 항상 마운드를 계산을 하고 이 끝에 지점에서 어떻게 휠 것인가를 계산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그린 중간 지점도 봐보고 그린 초입 지점부터 어디 떨어뜨릴지 계산을 하고 홀컵까지가 경사가 어디 있는지 계산을 하시면은 그 정도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7 비율이라는 거죠.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